제가 사실 A6를 한번 봤습니다. 아, 심지어 두 번째야? 네, 미치겠네. 자랑 한번 했습니다. 네, 아니 그 정말 맨 처음 나온 LP는 엄청 꽤 귀한 편입니다. 부럽다 동규 형.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나이 이제 염동규 음악 에디터와 이제 매주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중음악 웹진 이즘에서 글을 쓰고 있는 에디터 염동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염동규 형이랑 우리가 언제 봤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말에 제가 처음 이즘 들어갔을 때 편집장이 바로 우리 도원이었죠. 저에게는 사실 좀 이 기수로만 따지면 굉장히 좀 더 후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거, 그리고 이제 이즘의 에디터 분들이 보시고 놀라는 점이 뭐냐면은 이분은 인스타그램을 보면 일단 음악에 미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하고 사실 다음에 언제 촬영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 세계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 자랑 시간인 거죠. 그래서 나는 재밌게 음악 자랑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플랫폼에서만큼은 정말 그냥 제가 터놓고 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거주지는 서울이니까 뭐 매일같이 뭐 예를 들어 뭐 유럽, 스페인, 뭐 프랑스를 갈 수는 없지만 거주지가 서울이었어요? 네, 그렇답니다. 네. 물론 나름대로는 갈 수 있을 때 많이 그런데 여행도 가고 뭐 공연도 보고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저희 어떤 체험이나 여정 같은 것들을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동규 형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한 번은 마주친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있는 모든 곳에 사실 동규 형은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다중 우주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규 형은 주로 어디에 출몰을 하시는지?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 콘텐츠가 용산이나 마포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포가 중심이 되는 것 같고, 뭐 어쨌든 그 밖에도 뭐 종로나 을지로 정도가 되겠네요. 예. 네, 동규 형이 또 소문난 레코드 콜렉터시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 뭐 자주 가는 레코드 네. 샵 있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이 가는 곳은 그 뭐 신당 청구에 있는 모자이크라는 모자이크. 곳이고, 거기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중고 레코드를 다루는 곳인데 뭐 소울이나 펑크, 재즈 쪽에 약간 특화가 되어 있는 곳이죠. 네, 그리고 뭐 동규 형은 사실 뭐 최근에 공연도 많이 갔다 왔는데 일단 저랑 만난 게 그때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서 3일 동안 저랑 같이 함께 했었고요. 이거 펜타포트를 3일 동안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심이다 도전이거든요. 제가 사실 머리를 최근에 잘랐는데 그분도 머리 잘라주신 분이 펜타포트 갔다 왔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다시 갈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가면은 다음 가기가 참 어려운 곳이 이 한여름의 야외 음악 페스티벌이죠. 동규 형이 전 놀라운 게 사실 한국에 이렇게 오래 계신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네. 동규 형의 자랑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볼 텐데, 네, 좋습니다. 최근에 산 레코드판. 네. 사실 제가 레코드판은 자주 삽니다. 네, 사실 자주 사고 이거는 뭐 네. 일주일에 부럽다. 한 번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정말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면, 근데 뭐 그래도 제가 산 것 중에 최근에 조금 뭐 유명한 거라고 한다면 뭐 베벨 언더그라운드의 1집, 일집. 정확하게 얘기하면 니코랑 같이 한 멤버이죠. 네. 그 1집이 사실 되게 뭐 동원이도 알겠지만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엄청 유명하죠. 뭐 CD도 많고 정말 수많은 그런 판본이 있는데, 사실 그 유명한 앨범이 정말 맨 처음 나온 LP는 엄청 꽤 귀한 편입니다. 아직까지 퍼스트 프레스는 보지 못했고, 제가 네. 그래도 이번에 좀 운 좋게도 세컨드 프레스를 구했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앤디 워홀이 만든 그 바나나 컵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건 바나나가 이제 껍질이 벗겨져 있는 거거든요. 다시 이거 김치 채울 수는 없나요? 뭐 채울 수 있긴 있는데 그것까지 있으면 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되는 거고, 대부분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없는 그 핑크빛 속살이 있는 형태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디스콕스라고 이제 바이닐 애호가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 가면은 다 그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뭐 세컨 프레스인데 뭐 어느 나라에서 찍었고 막 바나나에 뭐 개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어쨌든 이제 동규 형이 얼마나 귀한 판을 구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디스콕스에 검색해 보시면 가격이 대략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느 나라
가수는 어느 가수였나요? 네, 유럽의 오스트리아죠. 그 다음에 비엔나, 그 다음에 가수는 그 유명한 AC/DC입니다. 아, 오늘 또 AC/DC 티셔츠를 또 네. 입고 왔습니다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티셔츠를 제가 그 공연 머천다이즈로 구매한 거예요. 예, 한국에 없군요. 뭐 지금은 없겠죠 일단은. 네. 지금이 아니고 이제 영원히 없지 않을까. 한동안은 뭐 없겠죠. 예. 네, 근데 뭐 아무튼 궁금한 게 AC/DC 아니 무슨 한국에 온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없어요. 예, 예. 없고 내한 공연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고 사실 AC/DC 형님들이라고 해야겠죠. 형님들이 연세가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그쵸. 한국에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시아에서 간다면 그나마 일본 정도겠죠. 네. 근데 그마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AC/DC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호주 밴드고 그리고 이제 영미권 특히 영국 이제 영연방 지역에서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밴드 지금까지도 그렇죠. 아주 미국 대중문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밴드인데 그래서 아시아권에 올 일은 사실 좀 유연하고 근데 특히 유럽 어쨌든 가는 것도 굉장히 좀 신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스트리아 이번에 AC/DC가 간 것은 뭐 어떤 공연인가요? 이제 파워업 투어라고 지금 현재 아직도 AC/DC가 투어를 진행 중인데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3개월간 지금 유럽 투어를 돌고 있어요. 뭐 독일, 스페인, 뭐 슬로바키아 여러 군데 돌고 있는데 비엔나에서 2차례 공연했습니다. 6월 23일, 26일. 저는 23일 공연을 봤습니다. 네, 뭐 가야겠다고 뭐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AC/DC를 한 번 봤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야? 미치겠네. 네, 자랑 한번 했습니다. 네, 아니 그 첫 번째는 어디서 봤어요? 그 코첼라가 열리는 인디오 사막에서 열렸던 파워트립이라는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작년 2023년 10월에 열렸던 페스티벌인데 뭐 아이언 메이든, 메탈리카, 건즈 루이스 같은 약간 올드하고 쟁쟁한 밴드들 메탈 밴드들이 등장하는 거죠. 나왔고 둘째 날에 AC/DC가 나왔는데 주다스 프리스트랑 제 어떤 비방용 아주 개인적인 사연으로 인해서 제가 AC/DC의 공연을 반절을 기억을 못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어떤 후회와 아쉬움 때문에 이번에 공연을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오스트리아는 가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갔습니다. 제가. 많이 갔군요. 일단 저의 상식과는 좀 다릅니다. 네. 오스트리아 그럼 이번에 가신 게 몇 번째예요? 대략 한 횟수 따지면 6, 7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비엔나라는 도시도 굉장히 좀 익숙하시겠네요. 익숙하죠. 제가 이제 2016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교환학생을 갔는데 그때 만나게 된 어떻게 보면 정말 절친이 비엔나 사람이고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그 친구 덕분에 그 이후로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다니기에는 굉장히 좀 쾌적한 국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AC/DC가 온 거네요. 그렇죠. 딱 맞물렸던 거죠. 저희가 커플이다 보니까 집이 좋거든요. 그래서 숙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점을 누리면서 제가 이제 비엔나를 여행을 할 겸 또 공연을 보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게 그 페스티벌이 체력이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복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네. AC/DC 정말 이름만 들어도 정말 떨리는 밴드인데 제가 AC/DC 공연을 살면서 꼭 가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DVD 리버 플레이트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했던 DVD 실황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봤는데 그걸 보고 막 진짜 일단 남미 락 페스티벌 공연은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열기가 정말 뜨겁고 그 한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스타디움에서 막 떼창을 하는데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AC/DC는 동교 형에게 어떤 밴드죠?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락 음악에 빠졌을 때니까 그때 AC/DC를 안 거쳐가기 어려울 만큼 이제 유명한 밴드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AC/DC 많이 들었는데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도의 그런 그룹은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되게 민망한 기억이 좀 옛날에는 막 그런 P2P 사이트에서 그렇죠. 철없던 시절 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앨범 뭐 오아시스, 모닝글로리나 뭐 킹크림슨 1집 이런 거 막 CD로 구워가지고 뭐 백인 블랙이 가장 유명한데 그 전에 나왔던 앨범들. 그렇죠. 그때는 보컬이 또 다른 브라이언 존슨이 아니었죠. 그렇죠. 예. 본 스콧이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본 스콧이 좀 더 이 AC/DC의 목소리에 가까웠던 것 같기도 해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뭐 77년에 나왔던 Let There Be Rock 같은 앨범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여기에 실려있던 노래들이 뭐 배드보이 북이나 뭐 프로블럼 차일드 같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끼는 곡들입니다. 네. 어쨌든 라이브를 너무 부러운데 2번이나 봤다니 심지어. 네. 그
가시는데 뭐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모임을 매주 토요일에 하는데 가급적이 토요일에 안 빠지기 위해서 일요일날 출발했습니다. 아. 네. 12시간 비행기를 타도 일요일 아침에 출발해도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비엔나에 도착하면 4시 정도 되거든요. 불이 나게 공연장으로 바로 갔죠. 아까 말씀드린 친구들이 또 감사하게도 공항으로 픽업으로 와가지고 스타디움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약간 어려운데 에른스트 하펠 슈타디온입니다. 에른스트 네. 하펠 스타디움. 그래서 네. 제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이제 축구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네. 역시 준비 잘했네요. 네, 축구장입니다. 그러니까. 오. 네. 공연장 가는 길, 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급하게 갔고 또 친구들이 이제 데려갔으니까 확실히 경황은 좀 없었는데 어쨌든 딱 앞에 내리니까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이거든요. ACDC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공연장은 거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워낙 공룡 밴드고 수많은 관객들이 운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 콘서트였지만 그 주변이 약간 페스티벌 분위기처럼 정말 많은 F&B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약간 간이 음식점이 많았었고 저도 뭐 여러 가지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또 하필 그때 현금이 없었어가지고 그렇죠. 일단 페스티벌에서 가장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스트리아는 F&B가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뭐 피자, 햄버거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독일 쪽에 오스트리아 쪽에 브라트워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정말 간단한 레시피인데 이 빵 두 쪽에다가 커다란 소시지를 끼우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핫도그랑 비슷한데 좀 더 장점은 그 안에 끼는 소시지의 퀄리티가 좀 더 높겠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꽤 인기가 많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금이 없어서 못 먹은 게 바로 그 브라트워스트거든요. 네. 이게 뭐 카드 안 돼요? 뭐 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딱 그 부스만 안 됐었습니다. 안타깝군요. 네. 네. 그래서 뭐 종류가 다양하진 않았지만 뭐 맥주, 칵테일, 브라트워스트, 뭐 약간 현지식 햄버거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참 이게 좀 원스러운 부분인데 ACDC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락 팬들이고 독일 이쪽이 또 덩치가 큰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 보였고 워낙 또 인파가 많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들어가 보니까 저는 또 좌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덜 힘들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앉아서 보니까. 그렇죠. 유럽의 그런 단독 공연장 가면 어쨌든 사람들이 굉장히 좀 강성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죠. 네. 많죠, 솔직히.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뭐 ACDC는 전 연령층이 좋아하는 밴드기는 해요. 뭐 10대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50대가 가장 많아 보였고 40, 50대가 많아 보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ACDC 공연을 해도 사실 40, 50대가 가장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한 공연을 하면은 일단 티켓 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좀 비싼 거예요. 티켓 값이 얼마입니까? 의외로 안 비쌌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0만 원 안팎이었을 거예요. 좌석이 20만 원, 그럼 네. 스탠딩은 조금 더 비쌌겠군요. 비슷했던 것 같은데 존마다 다르거든요. 워낙 이제 네. 큰 경기장이다 보니까 존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고가인 티켓도 한 25만 원 안팎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ACDC의 공연이 시작이 됐는데 네. 뭐 두 번째 보셨으니까 뭐 사실 큰 감흥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좋았는데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다. 사이사이에. 제가 보기엔 ACDC라는 상징을 보는 것 같아요.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는 밴드를 이제 라이브로 본다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강한 것 같고 사실 ACDC가 70대 고령인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량적으로 전성기를 복원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떤 그런 물리적인 노쇠함들이 보이지만 어쨌든 그 ACDC의 명곡을 눈앞에서 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점에서는 역시나 좋았고요. 하지만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역시나 약간 결점들이 많이 있었다. 아무래도 이제 앵거스 영도 그렇고 브라이언 존슨도 그렇고 브라이언 존슨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보컬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그때 엑셀 로우즈가 이제 대타로 이제 그 밴드 이제 보컬 대타 보컬로 활동한 적도 있었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제가 알기로 앵거스 형은 지금 막 한 70 정도가 됐을 거고 그렇죠. 브라이언 존슨은 47년생이니까 70대 중반인 거죠. 악기 연주에 비해서 이 육성은 좀 더 이 노세아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직설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브라이언 존슨이 좀 많이 기량이 하락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졌다. 네.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앵거스 영 예를 들어 썬더스트럭 그 도입부 네. 그 유명한 리프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많이 속도가 좀 애매하고 최근에 ACDC 공연 보면은 그 원곡에서는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느려진 템포로 그 연주를 정도인가요? 합니다. 네. 아, 근데 뭐
그 어쩔 수 없죠. 이게 세월의 흐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사실 AC/DC 공연 보러 가는 거죠. 공연의 그렇다면은 하이라이트. 네. 이 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 여기 거대한 은빛 종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AC/DC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헬스 벨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예전엔 좋아하는 곡은 아니었고 이번에 공연하면서도 그 사이드로 거대한 이 은빛 종 실제 모형을 이렇게 텅텅하면서 울렸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압도적인 비주얼이 주는 어떤 위압감 같은 게 있었고 네. 아무래도 그 정말 상징적인 백인 블랙 앨범을 여는 그쵸. 곡이고 그리고 대중 매체에서 정말 지겹도록 많이 쓰는 그렇죠. 노래일 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 행사에서도 사실 세븐 네이션 아미만큼 많이 쓰이는 곡이니까 헬스벨스가. 네. 어쨌든 헬스벨스의 그 거대한 이제 종을 치는 퍼포먼스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AC/DC 공연을 한 번도 아니고 이제 두 번이나 갔다 온 동규 형답게 굉장히 네. 객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스트리아 어쨌든 공연 끝나고 네. 급하게 이제 시차 적응도 못하고 공연 보고 이제 하셨을 텐데 그러면 공연 끝나고 오스트리아에는 얼마나 계셨어요? 저를 참 좋아해주는 몇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실한 친구들은 제가 막 길게 있으면 좋아하는데 전 또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한 일주일 있었거든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엔나는 그래도 제가 몇 번 가본 편이어서 어떤 꼭 이 관광지는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강박은 없는 편이고 그래서 정말 여유롭고 약간 스무스하게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유롭고 스무스한 동규 형이 그래도 여기는 좀 가봐라 있습니까? 이 비엔나가 사실 뭐 헝가리 부다페스트나 체코 프라하만큼 관광 도시로 유명한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볼거리가 많고 장점이 모든 게 한데 컴팩트하게 집중되어 있어요 관광지가. 네. 그래서 사실 이 막말로 한 이틀만 투자해도 대부분의 어떤 유명한 교회나 성당이나 어떤 박물관들은 다 관람을 할 수가 있으시고 특히 뮤지엄스 카베티에라고 그 박물관 단지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알베르티나나 레오폴트 같은 비엔나의 명 박물관들, 미술관들이 이제 운집해 있는데 한나절만 이제 투자를 하면 그런 데를 한꺼번에 미술관을 하루에 2-3개씩 볼 수 있어서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미술관 단지를 추천드립니다. 네. 에르스트 하펠 스타디오는 어떤 경기장이었나요? 비엔나 도심하고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비엔나가 원체 작은 도시여서 꽤 떨어져 있다고 해봤자 한 자차로 한 15분, 20분 거리인데 그냥 말 그대로 그 축구 경기장이에요. 특별한 어떤 뭐 외관의 아름다움이나 어떤 운치 같은 거는 별로 없고 다만 이제 비엔나가 소도시고 그렇게 큰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AC/DC 정도에 되는 공용 밴드들을 모시기에는 이만한 데가 없다. 원래 유럽 축구장 하면은 좀 외관도 크고 멋있고 한데 그렇지 않나 보군요. 막 화려한 느낌은 아니에요. 뭐 누캄프나 그런 약간 좀 명 경기장처럼 그렇게 막 멋있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기능적으로는 충분히 구실을 하고 있다. 약간 앞동네 무슨 종합운동장처럼 얘기를 하네. 그런가요? 어쨌든 가보시면 알 겁니다. CC를 티켓을 3개 샀어요. 투어 티켓이 오픈이 한 날에 했었고 제가 언제 유럽을 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비엔나 아까 말씀드렸던 23일, 26일, 6월이죠. 2개를 해놨고 또 7월 17일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공연까지 3개를 예매해놨는데 제가 원래 계획은 공연을 2번 보는 거였어요. 비엔나에서. 근데 제가 한 번 보고 물론 좋았지만 또 보기엔 좀 피곤할 것 같다. 그래서 오스트리아판 당근마켓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두 번째 티켓을 팔아주세요. 동규 형의 오스트리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